경상남도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전현직 창원시장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해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당가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마산 가포고 앞 공장의 소음 기준치 초과에 후속 조치를 두고 창원시와 교육청의 의견이 맞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위와 함께 경남 남해안에는 겨울의 진객 대구가 돌아와 본격적인 대구잡이가 시작돼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사업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을 끼쳤다며 경상남도가 전현직 창원시장과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경상남도의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창원 감개지구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8,800여 가구가 입주해 북면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개발 과정에서 지주와 사업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6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서 측에서 저희들 부서에 그 공문을 보낼 때 그 부담금 문제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노락이 된 걸로 그렇게. 이렇게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개발지구는 7곳에 242억 원입니다. 경상남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 현직 창원시장과 공무원에게 242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부반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창원시는 경상남도가 언론에 발표한 이유가 의심되고 전임 시장 때의 일이어서 현 시장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향후 창원시의 법적 대응 등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전 현직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갈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매몰된 닭과 오리가 전국적으로 1,0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아직 경남의 축산농가에서는 AI 발생이 없지만 식당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닭 요리를 파는 창원의 한 음식점입니다. 평소에는 예약만으로 10테이블이 다 차지만 12시에 자리한 손님은 2테이블, 빈자리가 많습니다. 오늘 점심 매상은 17명분이 전부입니다. 1, 2주 전부터 매상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일에, 주말 말고 평일에는 상이 거의 다 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반 정도? 예약도 단체 손님은 확 줄었죠. 거의 없다고 보죠.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0마리를 판매한 이 치킨집도 최근에는 60마리를 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겨울철은 보통 치킨 주문이 늘어나는 시기. 익혀 먹으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없지만 찾는 손님이 급감한 겁니다. 100으로 예를 들었을 때 한 11월 달부터 한 70만 원 정도로 줄었고요. 예, 한 2주 정도는 또 거기에 한 10% 20%가 더 줄었어요. 달걀 가격도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란딱 75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면서 산지 출하량이 급감한 탓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먹는데 작은 거 한 판씩 먹는데 한 10% 이상은 좀 오른 것 같아요. 대형마트들은 이번 주 중 달걀 값을 5% 안팎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축산 농가에 AI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지역 경제에는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에 들어선 공장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해 적발됐는데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를 두고 창원시와 교육청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앞 88m 거리에 들어선 금속 제품 가공 공장. 지난달 말 이 공장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 환경을 위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조치를 놓고 창원시와 교육청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소음 기준을 위반한 만큼 학교 보건법에 따른 조업 정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끄러우면 아무래도 학습에도 지장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건강상에도 좋지 않다고 보죠. 허가 취소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창원시는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해당 공장이 학부모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학부모 한 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아이 걱정하는 마음 하나뿐인데 이렇게 학부모가 고소 고발을 당해야 된다니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창원시와 교육청은 정부의 유권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학교 정화구역인데도 창원시가 학교 당국과 협의 없이 공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남해안에는 반가운 겨울 진객이 돌아왔습니다. 수온이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늘고 더 진한 맛이 난다는 대구잡이 현장을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 찬바람을 가르고 도착한 경남 거제 앞바다. 밤사이 던져놓은 단지 모양의 통금을 호망을 끌어올리자 잡힌 대구들이 펄떡입니다. 제철을 맞은 대구입니다. 길이 1m에 무게는 5kg을 훌쩍 넘습니다. 12도 이렇게 내려가면 밑으로 어획량도 조금 나아질 거고 육질도 진짜 여기 쫀쫀쫀쫀하고. 대구는 남해안 진해만에서 부화해 동해에서 성장한 뒤 6년 뒤면 산란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회기성 어류입니다. 거제 앞바다에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어장이 형성됩니다. 대구는 이곳 외포를 중심으로 경남 거제 앞바다의 겨울철 대표 어종으로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최고의 맛을 냅니다. 갓 잡은 싱싱한 대구는 새벽 경매를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겨울철에 이제 운출이 있는 기운을 갖다가 먹도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 생각됩니다. 또 철에 먹는 고기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때 품귀 현상으로 한 마리에 20-30만 원을 호가했지만 수정란 방류 사업으로 어획량이 늘면서 올해는 7kg 상품 한 마리가 경매가로 6만 원 선입니다. 쫄깃한 횟감은 물론 뽀얗고 구수한 대구탕, 그리고 아가미 젓갈까지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생선이 식탁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경남에서 예정된 행사나 프로그램이 줄줄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해 자연보존협회는 오는 17일 화포천에서 예정됐던 독수리 먹이주기와 습지 청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화포천 생태학습관도 기존에 해오던 습지 둘레길 탐방을 학습관 내부 행사만 진행하기로 하고 체험교육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8차 시국대회를 오는 18일 일요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주 토요일에 열었던 시국대회를 이번 주는 18일 일요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8차 시국대회 이후 집행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시국대회 장소와 일정 등을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버스 안 창과 하차문 등 4곳에 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 NFC 시스템과 QR코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은 휴대전화를 NFC 장치에 갖다 대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신고 페이지로 접속돼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간선버스 140여 대 신고 시스템을 설치했고 내년에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오전 시민홀에서 청렴도 전국 1위 기념식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 서약을 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청렴도가 지난 2013년 74위에서 크게 향상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최근 배창환 전 김해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로 김해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동료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 대상 의원을 포함해 김해시 의원 전체 21명 가운데 15명이 홍콩과 베트남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회계 책임자가 보좌진의 월급을 돌려받았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 박석재 농정국장은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공공기관이 꽃 구매를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의 꽃 구매 권장과 관계기관의 꽃 보내기 등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유통과 장비 확충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원룸 등 다양한 주택 공급과 지역 맞춤형 주거 환경 사업을 추진해 집값을 안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원형 학력 증진 모델 개발 등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에서는 7만 6,6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으며 이유는 주택 문제와 직업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지역 실업률이 소폭 떨어지며 2달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2.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고 또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이 늘어나 1.3% 증가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